문제 13번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지문 1번 A가 B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을 다시 C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이 경우 B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론이고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하여서도 A와 C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회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우선 A와 B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A는 위 부동산을 다시 C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게 됩니다. 이때 B를 제1양수인이라고 부르고 C를 제2양수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와 같은 경우에 B가 A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A와 C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회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는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모두 위와 같은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를 각각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사례에서 제1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사회행위 이전의 채권이 아니므로 사회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또한 채권자 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2번 갑에 대하여 억대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액의 그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 을은 그 어머니인 병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자 다른 공동 상속인들인 A, B, C, D와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망인 병의 상속재산으로 C가 3억 9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병 명의의 7천만 원 상당의 예금이 있었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 지분 13분의 2를 포기하고 대신 현금으로만 8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지문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 채권자에 대하여 사회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회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3번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다음 을과 위 채권에 관한 채권 양도 증서를 작성하여 채권 양도 사실을 병에게 통지하였다. 이 경우 갑 회사와 을이 체결한 채권 양도 계약이 사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증서가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당초 채권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번 지문을 그림으로 풀어보면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되는데 이 금전 차용에는 정지 조건이 있게 됩니다. 어떠한 정지 조건이냐 하면 만약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갑이 가지고 있던 병에 대한 채권을 을에게 인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3번 지문에서 묻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회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인데요. 지문에서 보면 두 가지 시점이 나오죠. 우선 당초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나오고 또 하나는 갑 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다음 채권 양도 증서를 작성하여 병에게 통지한 시점이 나오게 되죠. 이 두 가지 시점 중 사회행위의 판단 기준 시점으로 어느 것을 삼아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이후 채권 양도 증서를 작성하여 통지한 시점이 아니라 당초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는 재산 처분 행위가 정지 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지문. 채무자 을은 수익자 병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는데, 그 후 위 매매계약이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자 을은 같은 날 정에게 위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이 경우 위 사회행위 이전에 을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갑은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정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 지문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 을이 있죠. 그리고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수익자 병이 있게 됩니다. 이때 위와 같은 을의 매매 행위가 사회행위라며 위 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를 취소 채권자라고 부르게 되죠. 이와 같이 취소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을의 매매 계약이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 회복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고 을은 그 등기 명의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을은 같은 날 정에게 위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 취소 채권자나 사회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후 효력을 받는 채권자가 제3자 정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는 문제인데요.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사회행위 취소로 그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라고 하여 취소 채권자나 이와 같은 채권자는 제3자 정의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제3자 정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지문. 부부인 을과 병은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A은행에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을, 채권 최고액을 1억 3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을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병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병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B은행에 채권 최고액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B은행으로부터 9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용하여 A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다. 이 경우 을과 병의 위 증여 계약이 사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을 소유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 채권액은 원칙적으로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된 금액이다. 지문 5번은 공유 부동산의 일부 지분권자인 을이 A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 을은 주 채무자가 되겠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인 병은 물상 보증인이 되겠죠.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을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위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병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후 병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여 A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을과 병의 위 증여 계약이 사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 채권액이 전액인지 아니면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인지 그 여부를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된 금액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액 전액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1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